이어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오늘 이재명 지사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주요 장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분의 실체는 시민을 챙긴 지자체장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분. 그러나 그분의 진면목은 권력과 돈의 교집합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또 유서 대필 사건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면?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되면 자,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도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그 정도 답변하시면 국민들은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적 질문을 하시는 건 옳지 않죠. 특검 받으세요. 특검 하자니까요. 특검에서 지사님이나 우리 쪽이나 탈탈 털어봅시다. 어느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든 다 만들어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재명 도의사는 코마 트레이드가 국제 마피아파의 조직원들의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 회사인 줄 알면서도 특혜를 주었고, 코마 트레이드에서는 이 이사의 측근 계좌 20억 가까이 지원했고 증거할 수 있는 통장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이런 데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 네, 집권 여당 대선 후보가 피감 기관장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컸는데 일단 총평을 한 마디씩 간단하게 듣고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에 그 조국 전 장관이 이 상당히 정인 채택이라든가 이 자료 제출 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제 본인이 셀프 청문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꼭 셀프 청문회 보는 것 같았고, 왜냐하면은 민주당 의원들도 월등히 많고 또 지금 본인도 이야기를 질문보다 답변을 더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이 구도 자체를 이렇게 자기 변명의 장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꼭 조국 셀프 청문회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조국 장관이 어떻게 된 걸 보시면은 이 결과도 어떻게 될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두 번째는 역시 이거 이렇게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특검으로 가야겠다. 상설 특검을 동원해서 한 2개월 만에 끝내면은, 특히나 뭐 검찰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는 걸 보면은 수사를 하는 건지 이게 무슨 뭐 사주를 받고 이렇게 지연을 시키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느낀 두 장면이었습니다. 네, 전체적인 인상은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판을 깔아준 그런 국정감사가 되고 있다. 그 형식은 국정감사지만 이재명 청문회의 이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결국은 이 사건의 범인은 돈 받은 사람,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람, 금전적 이득을 얻은 세력이 바로 범인이다라는 것이 오늘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료 제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려고 그러다가 자료 제출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국민의힘에서 경기도에 4,600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1만 쪽이 넘는 자료를 제출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정감사법 7조에 국가 사무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국회 국정감사의 대상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사무는 그 지방자치의회, 그리고 기초의회, 강력의회에서 이제 감사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10,0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총평을 간단하게 부탁드렸는데 네, 길어지네요. 가장 주목됐던 질의 혹은 답변이 있다면 어떤 거였습니까? 지금 저는 다 보지는 않았는데 김영동 의원이 일문일답식으로 그 이른바 소송비 대납, 소송 비용 대납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치고 들어갔고 상당히 그 당황하는 기색도 있었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정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사실은 이번 그 우리 국민의힘은 이게 판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이재명 지사 능수능란한 화법으로 피해 나가고 기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변명의 시간을 주고 그래서 우리 주도로 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명백한 사실을 하나하나 물어서 이 허위 사실을 끄집어내겠다. 이게 이제 국회가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의 법률 첫 8조를 보면은 이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습니다. 허위 진술을 할 때는 1년 이상 10년 이상 징역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 좀 노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부분을 건져냈습니다. 지금 뭐 하나하나 지금 발언록이 다 남고 녹취록이 남고 장면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모두 그걸 하나하나 밝혀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오전부터 당 차원의 팩트 체크 해가지고 네, 자료를 또 기자단에 제공하기도 하더군요. 가장 눈길을 끌었던 질의 답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영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애초에 이제 국정감사 대상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들어갈 때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난 뒤에 혹시라도 이재명 지사가 국정감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면서 당당하다면 국정감사에 임해라 이렇게 연일 국정감사에 나올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왔죠. 나와서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 뭐 이게 질문지 보고서 줄줄줄 읽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탕 삼탕입니다. 새로운 내용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뭐 오늘 뭐 저녁 늦게까지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이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만 놓고 보면 사실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부 사실과 왜곡 가짜 뉴스를 막 섞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이 전체적인 맥락을 앞뒤 맥락을 막 뒤죽박죽으로 섞어가지고 이 왜곡 가짜 뉴스들을 많이 이제 확산 유포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런 왜곡 뉴스, 가짜 뉴스,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 이것들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오늘 국민의힘이 이렇게 판을 깔아줘 가지고 오히려 소상하게 여러 가지 왜곡 가짜 뉴스들을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국정감사 자리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여당에서 귀중한 기회라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아픈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셀프 청문회 같았다. 혼자서 자문자답하고 이런 것이 지금 이 청문회 구조가 이렇습니다. 우리 국회 대정부 질문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질문 시간이 15분이면은 15분 국회의원 질문만 15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답변까지 7분입니다. 첫 번째. 근데 이재명 기사 아시다시피 뭐 말 끊어 들어오고 말 장황하게 하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서영교 위원장도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딱딱 7분씩 끊어버리면 우리 말은 다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진짜 메가톤급 한 방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다 숨기라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고 특검으로 밝히면 될 텐데 우선은 그래도 수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통해서 대장동 자료를 다 제출해 거짓말입니다. 이 결정적인 자료는 뭐냐면 민간 사업자 공모 사업 이게 2015년 2월 달 거. 다음에 배당금과 초과이익 환수 여부 결정되는 사업협약 2015년 6월 15일자, 주주협약 2015년 2월 6일 이 부분을 이제 박한수 의원이 쭉 하나하나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잘했는데 이 부분 어물물 넘어갔는데 이 자료들이 제출이 안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리고 성남시에서 하는 자료들이야 뭐 5만 페이지로 되겠습니까? 1,000만 페이지로 되겠죠. 온갖 것 다 섞어 넣으면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청한 핵심적인 자료들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하던 거짓말이고요. 다음에 2015년 미분양 속출 당시 부동 경기 안 좋았다. 부동산 자료원 본배는 지역별로 다 나옵니다. 좋았고요. 이건 뭐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또 한편에 이 오늘 지속적으로 한 말이 이게 새누리당 반대로 공공개발 추진을 못하고 민간 합동개발했다. 거짓말입니다. 본인이 시민 변호사로서 2005년에 분당 도시환경지키기 운동본부 추진인을 맡으면서 대장동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논을 펼쳤습니다. 이 당시에도 민영개발하자 그랬습니다. 주민들 편이었습니다. 우리 전직 의원이 신영수 의원이 뭐 민영개발하자 그런 게 아니고 당시에 LH가 엄청난 부채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지역 주민들이 민영개발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재명 지사도 당시 시장 선언할 때 블로그에 보면은 대장동 도시개발의 민간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 해서 민간 참여를 주장을 합니다. 똑같이 이야기해놓고 이거는 이제 새누리당 몫으로 돌리는데 이것도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장동 사안을 잘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JTBC가 지난 10월 6일 보도한 게 있습니다. 2010년 이 시장을 취임하자마자 이 사업에 얼마나 집요한 관심을 보인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오늘 경기도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안 다뤄졌습니다만 이른바 재판거래, 소송비 대납 문제, 왜 김만배라는 사람이 이 권순일 대법관을 8차례나 만나는가 이런 문제가 핵심적인 대목이기 때문에 이건 다 특검으로 밝혀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거짓말이 여러 가지 드러났다는 주장이세요? 우리 최영도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했는데요. 아마 오늘 국정감사를 제대로 못 보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 최영도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지사의 직접 자기 입으로 자기 목소리로 대부분 다 소명하고 해명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의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지방자치사무소,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의해 가지고 국가사무와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돼 있는 것이 국회 국정감사입니다. 성남시의회 사업은 성남시의회가 그리고 경기도와 관련된 것은 경기도의회에서 감사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관련법을 위반하고 무시하고 그냥 자료 제출 요구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자료 제출 요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출하면 안 되는 것이죠. 홍준표 경남도지사께서도 이전에 도지사 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600건에 달하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1만 쪽이 넘는 자료를 분명히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특검을 말씀하시는데 국민의힘은 다 알죠. 민주당이 절대 특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인데요. 특검법이 통과돼야 됩니다. 그러면 특검 법안 안에는 수사 대상과 수사의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집중적으로 수사 대상, 수사 범위로 하려고 하시겠죠.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윤석열 후보 그 아버지 집을 사줬는데 그 화천대유의 김만배 씨가 배당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 누나한테 돈이 가가지고 그 돈이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사는데 쓰였지 않냐라는 의혹을 가지고서 그러면은 특검 수사 대상과 범위에 윤석열 후보와 그 아버지까지 넣자. 뿐만 아니라 경남도지사를 했던 홍준표 후보가 도지사를 할 당시에 민관 합동개발 사업이나 부동산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서 특검 수사와 특검의 범위에 넣자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협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검사 파견받아야 되죠. 특검 추천받아서 대통령 임명해야 되죠. 예산 배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자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돈 받은 사람,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 금전적 이득을 본 사람이 범인이고 몸통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지금 특검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말씀하시면 속이 너무 빤히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여주는 자료가 뭐 주법은 안 하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야당이 요구한 주요적인 창고인 전원 미채택입니다. 전원 거부했습니다. 또 야당이 대장동 관련 자료 제출 총 211건, 14건을 했는데 자료 제출 제로입니다. 이래 놓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특검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총장 아버지 그 이야기 지금 수사 안 하겠습니까? 지금도 또 무슨 시민단체에서 뭐 고발하면 수사하겠죠.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전에 드루킹 그 사건 때 봤지만은 2개월 만에 특검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이런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상설 특검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이 보십시오. 검찰총장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전화를 던졌는데 전화를 찾지도 못하고 경찰에 찾아주고 뭐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이게 수사합니까?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짧게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신속하게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검찰에 한 검사 17명의 검찰 수사관까지 해가지고 한 40명 정도의 수사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찰청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한 40명 정도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씨가 핸드폰을 던졌는데 일주일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CCTV를 다 뒤져가지고 단 하루 만에 찾았습니다. 그 뭡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고 난 뒤에
검찰이 못하면 경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 못하면요 검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 경찰이 못하면 공수처가 하게 돼 있습니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서 조직의 운명을 걸고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견제와 균형의 이 굳건한 기반 위에서 서로 감추고 있는 죄 덮어주고 없는 죄 만들고 하는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겁니다. 그 효과가 지금 이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FIU가 무슨 이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고 경찰이 알렸는데도 경찰이 덮고서 또 검사가 압수수색 들어가면서 그렇게 허술하게 해가지고 전화기 던진 걸 놓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지금 그리고 특별검사 제도 이거는 민주당이 오랫동안 요구해서 민주당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거 활용해야죠. 알겠습니다.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그러니까 아니고요. 12월까지 마치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은 국회 정기국회 일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600조입니다. 근데 이 어느 수사- 세월에 심사를 하실 겁니까? 이 아니, 그거야. 중요한 이제 100일간의 특별검사- 정기국회 시즌을 정쟁의 판으로 만들고 대통령 선거를 그렇게- 정쟁의 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나라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제가 좀 특별검사가 정리하겠습니다. 하면 될 문제고요. 그래서 정치 우리가 여야가 이런 정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검사에 맡기자 네. 이겁니다. 예. 이게 이제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한쪽에서는 경쟁적으로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고 한쪽에서는 경쟁적으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계세요. 네, 특검을 할지 말지는 또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죠. 일단 내용은 이렇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국감장에서 어떤 답변 태도를 보일 것인가 이것도 사실 관전 포인트긴 했습니다. 지금 사진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보시죠. 그러니까 피감 기관의 기관장이 판넬까지 준비해 와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돈을 줬으면 좋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줄 리가 있겠느냐 좀 이런 약간 격한 발언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조폭 관련 질의가 나올 때는 계속 웃더군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여러 걱정이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오늘 전반적인 국정감사를 보면서 걱정보다는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일단 굉장히 피감 기관의 기관장이 말하자면 자료도 많이 만들고 굉장히 성실하게 또 야당 의원이긴 하지만 야당 의원의 발언은 그 질문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피감 기관의 기관장인 이재명 지사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대신 이제 당에서 걱정들을 좀 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제가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재명 지사 약을 계속 올려라. 약을 계속 올리면 이재명 지사 또 버럭할 거다. 그러면은 저거 봐라.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야당 의원들 상대로 버럭하는 게 저게 자세와 태도가 되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언을 했죠. 윤석열 후보 많이 봤지 않냐. 너무 자주 격정적이고 너무 자주 얼굴을 붉히고 너무 자주 과한 몸짓과 과한 손짓을 통해 가지고 오버액션하는 거 봤지 않냐. 보기 별로 유쾌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차분하게 그리고 여유 있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웃는 것은 좀 많이 웃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경선 후보가 아니고 대선 후보로서 자세와 태도, 그다음에 준비 정도, 그다음에 답변 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 물론 뭐 시간이 좀 더 남았습니다. 아마 끝까지 잘할 것으로 저희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답변 태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오만하죠. 이게 뭡니까? 돈 받은 자는 범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수감기관의 태도입니까? 그리고 지금 바로 앞에 야당 의원이 있는데 더구나 국민의힘이라고 정식으로 부르지도 않고 국힘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그 태도가 올바른 태도입니까? 그게 물론 뭐 자기들 충성 지지자들 이미 많이 떠났습니다만 그분들을 결속시키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중하지가 못하고 저 포맷이 자기 유리한 구도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지금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사건입니까? 이 인허가 건자 지난 2010년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인허가건 그 초과이익 배분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도시개발의 주요 결정상을 하면서 딱 답변 태도 유형 이렇습니다. 불리한 것은 모른다. 기억에 나지 않는다. 또는 또 덤태기 씌우기. 이게 새누리당, 국힘당, 당신들 전이 죄다. 이 거짓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그 태도는 별로 추가적으로 설득력인 태도는 아니었고요.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쇼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나중에 위정 문제뿐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풀어주는 데는 결국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의힘을 국힘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줄여서 민주당이라고 그러고요. 국민의힘을 줄여서 국힘이라고 하죠. 그럼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언론도 일반적으로 쓰고 있고 여의도 정치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걸 국민의힘을 국힘이라고 불렀다고 자세와 태도를 문제 삼을 수 없다. 그다음에 판례를 준비해 왔는데요. 굉장히 성실한 자세죠. 근데 말로 때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을 들여가지고 판넬까지 준비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누차 설명을 하고 한 이야기 또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판넬까지 준비를 해온 겁니다. 굉장히 친절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지 서울 시민들이 또는 경기도 시민들이 또 중도층에 정말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는 다 드러나겠죠. 네. 그러나 이 당군 이래 최대 잘했다는 설계라는데 그 최대 설계의 결과 이렇게 엄청난 수익이 민간에게 돌아가고 또 그 결과 가장 큰 수익을 얻은 사람이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면서 무죄 판결을 만들어낸 과정이 이게 과연 그냥 쉽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원맨쇼하듯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네. 이제 뭐 이번 주 후반 되면 또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겠죠. 국민들이 생중계로 지켜봤으니까 여론은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보시죠.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민주당은 하필 오늘이네요. 오늘 대장동과 고발사주 TF를 쌍끌이로 가동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오늘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채널A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통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번 행정법원 판결로 해서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 이게 거짓과 선동에 의한 조작된 이미지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징계 사유임이 이제 명백하게 판결 통해서 확인되었지만 징계 사유임과 동시에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 네, 대선 전국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고발 내용을 좀 간추려 주시겠습니까? 시청자들을 위해서. 예,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을 할 때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감사를 방해한 혐의 그리고 담당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가지고 그것을 공판부 검사들에게 돌리고 회람을 하고 한 것은 검찰청법이 정한 검찰총장의 직무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버리는 행위다 해서 1심 행정법원에서 징계를 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징계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면직을 해도 과한 형벌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은 지금 이제 검찰총장을 임기를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1심 물론 2심 재판이 있고 대법원 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에 한정해서 보자면 면직된 공무원이죠. 제가 있어서 면직된 공무원이 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2심, 4심, 3심의 판정을 봐야 되겠지만 1심으로 볼 때는 지금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치면 이재명 지사는 지금 아웃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1심, 2심에서 선거법상 당수 무효에 해당하는 그런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김만배의 로비를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권순일 대법관의 이런 주도적인 무죄 취지 주장으로 아슬아슬하게 무죄가 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는 지금 당수 무효 행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그만둬야 됩니까? 1심 사건이고요. 1심 사건일 뿐 아니라 그리고 지금 그 판결의 취지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널A 사건은 그것이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었음이 다 드러나고 그걸 방송했던 공영방송사들이 다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다시 울고 내려고 하면은 그런 자가당착이 될 것이고요. 그래 뭐 급하긴 급했던 모양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저렇게 뭐 무리한 것을 엮어가지고 하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저 정도로 넘어갈 사람이었으면은 지난 1년여 동안 그냥 두었겠습니까? 반죽였겠죠. 그런데 살아남아서 점점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사진 준비되어 있는 거 좀 볼까요? 민주당은 이게 최고위 할 때 회의할 때 왜 뒤에 백판을 만들어 놓는데 저기 한 가운데 윤석열 당시 사건 주임 검사 사진을 넣어놨어요. 대장동 자금 수사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묻고 있습니다. 윤 후보에게 공세를 집중하는 건데
가장 유력한 주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본선에서 만나고 싶지 않아서 미리 떨어뜨리려고 그런 겁니까? 상대하기 편해서 그렇습니다. 편해서 그렇습니다. 편하면 놔둬야죠. 홍준표 후보를 아니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관련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민주당이 그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면 할수록 말하자면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민주당 경선은 끝났습니다만 국민의힘의 2등, 3등 주자는 뉴스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누가 덕을 보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덕을 보는 것이죠. 아마 지금 이 전국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분은 홍준표 후보죠. 뉴스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적과의 공생이라 그러죠. 이게 양쪽 당의 1등끼리 주고받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조금 전에서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백드롭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부산저축은행 본사가 제 지역구입니다. 부산 북구에 부산저축은행이 있었는데 2011년도 당시에 저 남욱 변호사를 비롯해가지고 김만배 저 대장동 말하자면 부동산 특권 카르텔들이 저게 시드머니로 부산저축은행하고 그 계열사를 통해가지고 1,100억에 달하는 부당 대출을 받습니다. 그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또 대출을 해줘서 고맙다 그래가지고 뇌물이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대검 중수부의 중수이과장이 윤석열 후보라고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수사를 안 했냐는 겁니다. 만약에 2011년도에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지금 38,000명입니다. 지금도 6천억에 달하는 돈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대장동 사건은 나오지도 않은 겁니다. 그때 잘못 대출을 해가지고 수사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날 이 민간 개발업자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폭리를 취해가지고 말하자면 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가슴에 못을 또 박고 있는 겁니다. 네. 수사 안 한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흐름을 좀 바꿔보고 싶은 것 같아요. 여당에서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의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사건인데 윤 총장이 직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내가 검찰총장 시절에 왜 대장동 수사를 안 했느냐고 지금 이야기랑 똑같은 거다. 이게 지금 10년이 지난 사건인데 그 당시 사건이 그 사건의 주체가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게 그만한 사건이었으면 지금 지난번에 민주당하고 법무부하고 추미애 장관이 가만뒀겠습니까? 저는 뭐 오히려 이 검증을 민주당하고 현 정부가 다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난 믿을 만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로 새로울 게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야, 이게 이야기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프레임을 이야기하는데 네, 국민들은 또 어떻게 볼지. 제가 잠시만 덧붙이자면 네.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윤석열 후보를 때문에 이 대장동의 부산저축은에 나온 게 아닙니다. 부산저축은은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이 돈이 어디서 생겨가지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이제 7천억의 PF 대출을 하기 전에 저 김만배 씨가 운영자금 350억을 어디서 땡겨왔고 그다음에 그 땅 사는데 남욱 변호사가 땅 사는데 전체 30만 평 중에 3분의 1의 땅을 계약금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의 출처를 보니까 그게 부산저축은행에서 부당 대출을 받은 돈이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국에 소위 말해서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는 전국의 여러 군데 수사를 다 했는데 그때 수사팀 규모가 130명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사업 SPC에 대한 그리고 부당 대출해가지고 뇌물이 오고 가고 했는데 수사를 안 한 겁니다. 다른 데는 다 했는데. 그래서 나오는 것이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대장동 사업의 히스토리를 보니까 나온 겁니다. 예. 반론을 들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부분은 특검에 맡기고 이런 사건들은 경찰하고 검찰한테 맡겨서 계속 수사하게 합시다. 그냥 이거 뭐 다 파야죠.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입만 열면 특검입니까?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드루킹 사건 때는 2개월 동안 딱 했고요. 2개월로도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특검이 열심히 해가지고 특검의 범위와 수사 대상에 홍준표, 유승열도 받을 겁니까? 그 부분 관련됐으면 해야죠. 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안 한다고 안 하겠습니까? 다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그리고 이게 등장인물을 많이 등장시킨다고 없는 사실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뭐라고 말만 하면 여기서는 특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특검합시다. 네. 주제를 바꿔보죠. 국민의힘 경선 상황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준비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그만큼 가족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럼 뭐 말씀을 해보십시오. 어떤 문제인지.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네. 이정필이가 도망갔죠. 도망간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검찰에서 자백을 다 했다고 합니다. 이거 참말 그리고 그랬으면 벌써 저희 집사람 소환했겠죠. 망신 주기 곧 위해서라도. 소환하겠- 증권회사 직원한테 주문을 낼 수 있는 권한만 줬는데 그거 4개월 딱 하고는 그 사람하고는 끝났고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여기에 네. 신한증권 거래 내역만 공개하면 간단하다고. 그렇죠. 그거 내일이라도 공개하면- 공개할 용이 있습니다. 있죠. 예, 네, 그럼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그거는 공개해 이미 주시고. 그거 공개하죠. 예, 예. 2010년에 그 거래 내역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촉구한다는 홈캠프 쪽 논평까지 있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급하게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곧 공개하겠습니다. 네, 말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준석 대전 이렇게 만들었어요. 홍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의 준석 대전. 지금 일단 세 대결은 계속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 영입을 했고 홍준표 후보 쪽으로는 최재형 전 후보가 손을 잡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당원들의 지지세는 윤석열 후보 쪽이 좀 더 있어 보이고 전체 일반 국민 여론조사하면 홍준표 후보가 조금 높잖아요. 요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갈 걸로 보십니까? 당내에서는. 이제 점점 당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이렇게 국민 여론조사로 정하는 그 민주당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사실은 민주당도 선거인단을 모아서 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더라도 딱 한 당만 찍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문제되는 그런 이른바 역선택이라는 이런 여지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1차에서는 20% 당원, 2차에서는 30% 당원이었습니다. 이제 3차에서는 50%고 이 당원들이 새롭게 유입된 당원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국민 여론은 이제 상당히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크게 보자면 당원들의 표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오히려 워낙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민주당이 다 포화를 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 후보들은 그 민주당을 괜히 이렇게 곁다리 끼어서 일하지 말고 왜냐하면 충분히 윤석열 후보는 지금 민주당이 공격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안전한 후보라는 사실, 내가 더 정책이 있는 후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면 좋겠는데 그 작전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작전이. 작전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데. 민주당이 그러면 빠지시든가. 아니 저는 이게 홍준표 후보께서 상당히 좀 득점을 많이 하실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그동안 그 말실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거를 전부 이제 정책하고 그럼 전부 정책과 관련된 말실수였기 때문에 그것을 차분하게 하나씩 이렇게 저렇게 좀 설명을 하면 상당히 득점을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얼굴 붉히고 말 중간에 끊고 막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가 자꾸만 이제 끊겨가지고 말려 들어가는 느낌인데 아마 토론회가 몇 번 더 남았으니까 홍준표 후보가 만회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토론회에서도 여전히 좀 얼굴 붉히고 목소리 크게 내고 말 끊고 하는 이제 불편한 모습들은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로 국가 경영에 대한 철학과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 내가 이런 국가 경영할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서 물론 이거는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번 대선이 좀 심히 좀 걱정이 되고 우려스럽다. 좀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정책 검증 뭐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가 좀 옮겨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 그거 있잖아요. 이상형 올림픽이라고 두 명을 골라놓고 계속 고르게 만드는. 근데 이번 대선은 비호감 올림픽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각 캠프에서 좀 잘 신경 써서 어떤 방향을 좀 보여줄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명심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형두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